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에서는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 등 지역대학이 선도적으로 나서 특화 분야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분진과 소음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올해 19회째 맞는 비키가 개막작으로 별의 메아리를 선정했습니다. 영화제 개최 방향 등 달라진 비키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지역대학이 선도적으로 나서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 등 특화 분야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 중인 동명대학교와 신라대학교 연합. 미래 모빌리티와 미래 웰라이프를 특화 분야로 대학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선도기업 등 13곳이 모여 미래 부산 지역 신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지산학 협력으로 신산업에 필요한 지역 출신 인재 육성과 기업 투자,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명대학교와 신라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ICT 양자 기반 미래 모빌리티 스쿨을 만든 것도 그런 지산학 협력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산의 지금 신산업들 육성을 우리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모빌리티가 우리 부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에는 전기차를 비롯해서 또 UAM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번 스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협약이 ICT 기반 미래 모빌리티 분야 생성형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술 양성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모태 펀드도 만들고 이런 일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산에 지금 청년 인력이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 기반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다시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정규 인력을 기술 인력을 우리들이 동명대학과 신라대학이 합쳐서 집중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협약에 참가한 지역 기업들은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개막식에 맞춰 4695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한 사륜구동 완성차 모형을 공개해 실제 구동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고 또 자동차 부품사들도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등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향후에 미래 EV차 이쪽의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니 또 그쪽은 특히 이제 배터리 쪽 이런 쪽의 인재가 앞으로 이런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서 기업의 어떤 취업이 되면 기업도 앞으로 향후에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수십 년간 분진과 소음 등 피해를 입었던 덕포동 일대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공장. 1978년 설립 이후 47년 동안 지역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등 문제 때문입니다.
한일시멘트가 주택가 인근에 있다 보니 동네 자체가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고 레미콘 사고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와 부산시도 지역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장 이전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옮기더라도 이 정도 실제 공장 들어가서 이 정도 지지부진하던 공장 이전 문제는 한일시멘트가 한 종합부동산 개발 회사에 부지를 750억 원에 매각하면서 이전의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르면 2년 내 2026년 3월 안에 떠날 예정입니다.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진과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뭐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그 덕포동이 사상구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주거지로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상구는 부지를 매입한 사업체와 협의해 주민 편의 공간을 확충하는 등 후속 활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자 측과 잘 협의해서 지역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장이 부동산 회사에 매각되면서 이곳에는 주거단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올해 19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개막작을 발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운영진이 달라진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의 개막작은 별의 메아리입니다. 캐나다 패트릭 보아빈 감독의 작품으로 지난해 개봉했고 우리나라에선 첫 상영입니다. 별의 메아리는 어린 두 형제가 지붕 위에서 놀던 중 사고가 발생하고 이때 사라진 동생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것으로 생각한 형이 친구들과 함께 찾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장 그 청소년기에 겪는 것이 성장의 어떻게 보면 아픔이잖아요. 저희 영화제도 사실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비슷한 고민이 빠졌는데요. 성장의 어떤 아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별의 메아리가 아주 좋은 감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운영진이 교체된 비키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선 프로그램 섹션이 주제에서 연령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너를 찾아서나 너와 더불어라는 이름이 비키 키즈와 유스 그리고 유스 플러스 등으로 바뀐 겁니다.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어린이 영화 추세에 맞춘 비욘드 비키 프로그램도 신설됐습니다. 첫 주인공은 일본 소마이 신지 감독으로 영화 상영 후 대화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하지만 올해 영화제는 예년에 비해 규모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34개 나라의 영화 113편이 상영되고 이 중 80편의 프리미어가 첫 선을 보입니다. 이유는 국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단순히 성인 영화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육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에 대한 측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있는데 이것을 단지 영화제 카테고리라 해석해서 우리가 아픈 손가락, 가장 약한 손가락이 먼저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어린이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많은 기업인들과 또 자원봉사를 더 하겠다고 그래서 예년보다 훨씬 훌륭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올해가 사실 더 풍성하고 오시면 더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오세요. 영화제 부대 행사로 열리는 비키 포럼은 아카이브의 숲을 그리다는 주제로 네덜란드 영화교육 네트워크 책임자가 나와 얘기를 나눕니다. 이 밖에도 영화제 시작 이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아트 워크숍이 열리고 영화제 후반엔 현직 감독들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한편 올해 비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영화의 전당과 중구 유라리 광장, 아트시네마 모퉁이 극장에서 열리며 예매는 1일부터 시작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보와 협치보다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서로 앉겠다며 매년 자리 싸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부산 사상구의회. 내부 갈등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구 전반기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은 뽑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 수 5대5로 같아지면서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지금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치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필요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 4개 자리를 가져갔고 민주당은 복지도시위원장 1개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후반기 의원 수가 같아지면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더 많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정기수 현 의장이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국민의힘이 의장을 번갈아가며 맡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연수 등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큰데 원구성을 두고 매년 자리싸움을 반복하면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매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민을 위한 민생 정치보다는 서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욕심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분들을 모셔주는 이런 권력, 또 특히 그 중에서 업무 추진비 이 부분 때문에 구에서 이런 사실은 이제 거의 난투장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사실 개탄스럽고요.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인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가 양보와 협치보다는 서로 권한이 있는 위치에 앉겠다며 매년 자리싸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이름을 바꾼 부산 모빌리티 쇼가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참가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 그룹과 BMW 코리아 등 4개사 7개 브랜드입니다. 이들 업체는 신차를 비롯해 컨셉트카 등 59대의 차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BMW 그룹 코리아는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저희는 BMW iX2와 뉴 M4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미니 패밀리와 모토라드 등 총 18종의 모델을 전시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다양한 모빌리티 차량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슈퍼카와 클래식카, 튜닝카 등 이색 차량은 물론 해상 모빌리티나 레저용 모빌리티, 전기 이륜차 등이 선보입니다. 완성차 외에도 여러 모빌리티 관련 업체들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나 2차 전지 기업 등 비완성차 업체들도 신제품을 적용한 차량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전시 중심의 모토쇼에서 탈피해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브랜드별 신차를 타볼 수도 있고 클래식카나 슈퍼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선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장애물을 넘는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7월 7일까지 열리며 같은 기간 백스코에선 코리아 캠핑카쇼와 오토메뉴팩, 부산 로봇 자동화 산업전도 열려 매니아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지난 2년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낙제점인데요. 선거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취임 2년을 맞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학부모들로부터 따가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 문제. 간부 회의 도중 나온 욕설로 근조 화환이 쇄도했던 일뿐 아니라 다행복학교를 축소시키고 시험 부활로 학력 신장을 강조한 것은 부산 교육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당신은 부산 교육의 수장으로 있기에 그 범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며 당신의 교육과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더욱 곪게 만들 것 같습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부산 지역 학부모 400여 명에게 하교육감의 지난 2년을 물었습니다. 하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3.4%, 부정적 의견은 86%에 달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도움된다는 의견 역시 6.9%에 그쳤고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교육감이 강조해온 동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83%가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해 평가보다 더 나빠진 결과라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교육감은 부산교육을 2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향으로 학력 신장 외치고 체육활동으로 인성을 고양시키겠다는 모습에 어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는 것은 꼼수라며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현직 교사들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취임 2년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교사 1,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형 인터넷 강의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74%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부산형 늘봄학교 등이 부산 저출산 대응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도 80%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사 업무 경감에 대해선 올해 학교행정지원본부 출범으로 다소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일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 자칫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이 시기면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수국꽃을 보고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에 숨어있는 수국 군락지를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 안에 있는 한 사찰. 입구부터 크고 화사한 꽃송이가 손님들을 반깁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온통 꽃밭입니다. 어른 키보다 더 큰 가지마다 풍성한 꽃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손님들은 마치 꽃다발을 선물 받은 주인공 마냥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꽃송이가 너무 탐스러우니까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이고 좀 화려하고 또 여름 또 계절에 맞게 조금 청량함도 있고 그래요. 사찰 주지 스님이 40여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수국을 수집해 만들었다는 수국 군락지. 그 종류만 30여 종에 5천 그루가 넘습니다. 때문에 일반 원예 수국과 달리 꽃을 늦게 피우는 게 특징. 7월 초면 만개가 예상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수국 축제를 내년에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강서구 가덕도에 있는 외양포 마을. 이곳 야생화 단지에도 수국꽃이 만개했습니다. 4년 전 마을 텃밭이던 곳을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와 정원으로 꾸몄는데 수국만 13,000여 그루나 됩니다. 꽃 자체가 송이가 크니까 이게 다른 작은 꽃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좀 푸근한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 장마로 인해 우울해지기 쉬운 요즘. 만개한 수국꽃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25일 북구와 구포 어촌계가 함께 동남 참개 종자 14만 3천 마리를 낙동강 국포대교 인근에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한 동남 참개는 전염병 검사를 마친 종자들로 낙동강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어업인들의 희망 품종을 매년 방류하고 있으며 동남 참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109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강서구가 7월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강서구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를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게 됩니다. 이후 6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과 태아 유형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90%, 최대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아랍 22개국의 대표작 10편을 선보이는 제13회 아랍영화제를 7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최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영화의 전당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엄선한 아랍 10개국의 장편 7편과 단편 3편 등 총 10편의 화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쌓아놓아서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거주자의 건강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의 주택가 밀집 지역, 반쯤 열린 대문 사이로 어지럽게 널려있는 각종 물건들이 보입니다. 폐지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모두 집주인이 가져다 놓은 것들입니다. 쓰레기가 많아 놓으니까 쥐도 많고 쥐에 관련된 족제비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그러니까 벌레도 너무 많고 냄새도 너무 심했습니다. 집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불과 옷가지 그리고 각종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고 악취까지 발생하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 나선 것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수 담는 것도 힘들고 꺼내는 것도 힘들고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도 끝이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게 쌓이고 썩어가지고 그걸 치우는 게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아직 많이 못 치웠어요. 작업을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쓰레기를 담은 자루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자 15명이 투입돼 4시간여 만에 치운 쓰레기의 양만 10톤가량. 실제 쓰레기를 치우는데 걸린 기간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뭐든 버리면 안 된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집주인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장 강박증은 우울증이나 치매 증상과도 연결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염 이런 문제도 있으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도나 전기 이런 기본적인 생활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없으니 건강 자체를 유지하기가 일선 지자체에서는 가정에 쓰레기를 치워주고 원할 경우 치료까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는 물론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장 강박 증세를 보일 경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